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코난입니다. 오늘도 민지 씨와 함께하는 음악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지난번에도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오디오라는 걸 주제로 해서 뭔가 음악을 들을 때는 단순히 음악보다 또 음향적인 부분에 그렇죠. 좀 심취하게 네.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오디오 매니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막 그런 음반들도 있고 샘플러도 있고 네. 뭐 그런데 그거 외에 우리가 그냥 음악을 들으려고 이렇게 듣다가 보면은 음향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음반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소위 레퍼런스라고 그렇죠. 하죠. 네.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 이거 고음질 LP잖아. 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어떤 집은 가면은 오디오 매니아라고 해가지고 음악도 막 들을 만한 게 좀 많겠다 했는데 오디오 파일을 위한 뭐 샘플러 CD만 그렇죠. 한 악이 아니라 네. 몇십 장 있고 끝이야. 막 네. 뭐 그거마저도 막 그냥 복사 CD 뭐 이런 거 들으시는 맞아요. 분들.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가 뭐 음향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음악이 우선이 아닐까. 그럼요. 예. 그래서 네. 음악도 좋지만 음악이 일단은 좋지만 음향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이런 앨범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앨범 두 곡, 네. 민지 씨가 또 두 곡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번에 레퍼런스, 오디오 파일들을 위한 어떤 레퍼런스니까 또 오디오 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준비한 시스템은 일단은 스피커는 미국 출신의 현존하는 가장 잘 나가는 네. 스피커 메이커입니다. 매지코의 M2라는 스피커를 준비를 했고요. 여기 앰프는 오디아플라이트의 프리파워 분리형 모노블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LP로 소개를 하기 때문에 턴테이블을 준비했는데 턴테이블은 야마하의 기간틱 시리즈. 기간텍 시리즈는 정말 오래된 이 시리즈죠. 네. 1000, 뭐 2000, 뭐 굉장히 많고 지금도 구형을 굉장히 애지중지 그럼요. 쓰시는 분들 많고요. 저는 이걸로 시연하는 게 항상 설레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턴테이블은 하여튼 GT5000 현역기입니다. 네. 카트리지는 오토폰의 카덴자 레드 MC 카트리지로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으로 상당히 아주 저희가 좋아하는 네. 레퍼런스 음악들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앨범은 이 앨범이에요. 이 앨범 파우스토 메소렐라라는 기타리스트입니다. 네. 클래식 저는 기타. 완전히 클래식 기타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파우스토 메소렐라 이분이 원래 음악을 시작한 거는 재즈 재즈 기타리스트로 시작을 했다고 네.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클래식 기타도 많이 치는 그런 쪽으로 음악 생활을 좀 넓혀 갔는데 이태리에서는 꽤 지명도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안드레아 보첼리나 네. 파울로 폰테나 뭐 이런 분들 유명한 분들의 세션 기타리스트로도 많이 활동을 하셨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솔로로 독립해서 솔로 앨범도 많이 좀 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 앨범은 알카트라즈 라이브 실황이에요. 네. 근데 사실 여기 알카트라즈는 알카트라즈 감옥이 아니라 네. 알카트라즈 대학이에요, 대학. 네. 알카트라즈 대학의 어느 그 강당, 조그만 데서 이렇게 공연한 거를 녹음해가지고 앨범으로 낸. 그럼 그런 실황 케이스입니다. 음반이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들어보면 이 앨범에 보면은 뭐 리메이크한 것들이 많이 네. 있어요. 피아졸라의 곡도 있고 네. 마이클 잭슨의 곡도 있고 존 레논의 뭐 이매진 뭐 이런 네. 곡도 있고. 네. 근데 오늘은 이 앨범의 첫 번째 트랙입니다. 첫 번째 트랙 한번 일단은 좀 들어보고 또 얘기 이어 나가도록 하죠.
네,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 곡 처음 듣고 기타가 정말 이렇게 감미롭고 부드러우면서 그리고 아주 큰 강당은 아니에요. 네. 그러고 보면은 근데 그 공간의 어떤 앰비언스라고 그러죠.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돼 가지고 음악도 좋지만 음향적으로 정말 좋구나. 예, 그렇게 느꼈었고 음악을 좀 많이 듣다 보면 레이블 단위로 뭔가 안 좀, 따질 수가 없죠. 좀 네. 따져보잖아요. 네. 레이블에 대한 팬이 되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보면은 뭐 ECM 같은 대표적으로 그런데 보면은 음악도 음악이지만 일관성이 있거든요. 녹음에. 그렇죠. 예, 그 그들이- 레이블만의 이제 결이 생기죠. 녹음 결이. 그렇죠. 네. 이것도 보면은 이 앨범이 발매된 곳은 이제 이태리의 포네라는 네.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어. 보면은 여기 그냥 대표가 굉장히 또 오디오 이런 쪽 음향적인 부분에서 좀 덕후더라고요. 예, 레코딩 자체도 보면은 다 그냥 진공관 장비를 네. 사용하고 녹음할 때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디지털 레코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레이블은 이 앨범도 그렇고 다들 릴테이프에다가 이야, 옛날 그 방식 그대로 아날로그.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나 이런 네. 것도 다 옛날 그 고가의 그 빈티지 마이크들, 네. 와. 예, 그런 거 써가지고 녹음을 해서 괜히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니구나. 다음에는 민지 씨. 제가 준비한 음반은요, 바로 앞에 보이시는 여행 스케치의 1집입니다. 네, 사실은 코난님과 제가 둘 다 곰질 파일로 생각하는 가요반이 하나 있었죠. 네, 네, 제가 혜은이 씨 음반을 들고 오려고 했는데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자다가 새벽에 깼어요. 창문을 열어두고. 네, 근데 창문 밖에서 갑자기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음반을 바꿨습니다. 네, 갑자기 유레카하고 떠올라서요. 여행 스케치는 이게 지금 89년도에 네. 발매된 1집인데요. 여행 스케치가 이제 탄생하게 된 계기는 그 당시에 명지대학교에서 열린 백마가요제, 네, 대학가요제죠. 백마가요제에서 진출한 본선 진출팀 10팀을 옴니버스식으로 묶어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음반을 이제 서울음반 측에서 제작하고 싶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백마가요제를 서울음반 측에서 후원을 했기 때문에. 네, 조병석, 남준봉 씨가 현재 이제 여행 스케치 멤버로 현역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당시에 이제 여기에도 참여하셨어요, 가요제에. 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대학가요제가 끝나고 MT를 간 거죠. 네, 그래서 MT에 가서 요 그룹의 이름을 여행 스케치라고 짓게 되고 요 1집만 해도 그러니까 초대 라인업이 11명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보컬 트레이너로 잘 알고 있는 박선주 씨도 여기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대부분의 작곡과 뭐 작사를 조병석 씨가 맡아서 하고 네. 있는데요. 거의 200여 곡 이상의 곡을 지금 만들어냈다고 하시네요. 뭐 우리가 여행 스케치 하면 떠올리는 인기 있는 곡들, 뭐 국민학교 동창회 네. 가는 날, 뭐 네. 네, 산다는 건 다 뭐 그런 거. 그게 4집 수록곡인데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곡이고, 네. 뭐 운명 같은 곡도 그렇고요. 다 조병석 씨가 만든 곡이고, 제가 오늘 준비한 별이 진단에도 조병석 씨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20살 때 무려 군복무하면서 작곡을 하셨다고 해요. 천재네요. 굉장한 감성이죠. 네. 네. 우리가 포크 음악 하면 당시에 운동권 이미지가 있어서 조금 뭐 사회 체제에 이렇게 반항하는 가사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정말 여행 스케치는 그냥 한 편의 순박한 시집 같은 그런 가사 때문에 특히나 많은 팬층을 얻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별이 진다네를 지금도 들어보시면 마치 내 젊음이 별이 진다는 그게 은유하신 것 같아요. 내 젊음이 진다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별이 진다네 자체가 당시 백마가요제에 참가했던 곡은 아니고요. 다 같이 MT를 갔을 때 이제 그때 셀렉을 했던 곡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 LP 뒷면을 보시면요. 그 여행 갔을 때 감자전을 부쳐준 할머니 감사합니다. 뭐 민박집에 누구 감사합니다라고 뒷면에 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당시 감성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순박한 그런 글귀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요 LP를 이제 사고 싶어 하실 때 이제 차이를 두시는 게 보면은 요 앞에 달력이 있거든요. 요게 초반입니다.
달력 다음에 이제 달력이 아예 없는 음반이 한 번 더 재발매가 되고요. 저희가 이제 여행 스케치는 달력 초반이냐 아니냐 요걸 네. 가지고 또 따지기도 하는데요. 가격대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제가 이 음반을 셀렉한 이유는 이게 도입부도 그렇고 음악 내내 뭐 귀뚜라미 소리, 풀벌레 네. 소리, 개 짖는 소리 이런 네. 게 생생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정말 좋은 오디오 환경에서 들으면 정말 시골에 가서 할머니 집 마루에 누워가지고 네. 생생한 현장음을 듣는 것 같이 구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딱 한 번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잊지를 아, 못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모니터 성향이 원체 강한 매지코 아니겠습니까? 네. 얼만큼 풀벌레 소리를 구현해 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같이 그러면 들어보실게요. 별이 졌다네 나의 가슴이 무너졌네 별은 그저 별일 뿐이야 모두들 내게 말하지만 오늘도 별이 진다네 아름다운 나의 별 하나 별이 지면 하늘도 슬퍼 이렇게 비만 내리는 거야 나의 가슴 속에 젖어오는 그대 그리움만이 이 밤도 적이 되어 나를 또 울리고 아름다웠던 우리 옛일을 생각해보면 나의 타는 사랑 돌아올 것 같은데 나의 꿈은 사라져가고 슬픈 마음이 깊어가는데 나의 별은 사라지고 어둠만이 나의 가슴 속에 젖어오는 그대 그리움만이 이 밤도 적이 되어 나를 또 울리고 아름다웠던 우리 옛일을 생각
네, 코나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그렇죠. 이런 누구보다 소리를 더 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분위기 표현이 잘 되네요. 그렇죠. 제가 항상 오디오 테스트 할 때 물론 오디오 파일용 음악도 좋지만 나한테 가장 익숙한 소리를 기준으로 잡고 네. 오디오를 테스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빠른 판단이 가능하다고 이제 네. 저는 이제 제 가치관을 말씀드리는데 코나님이 누구보다 풀벌레 소리를 잘 알고 계실 정확히 테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네, 코나님, 네. 네, 아주 코나님이 정확한 측정을 해주셨기를 네, 네. 그러면서 코나님이 두 번째로 준비하신 네, 이 앨범은 치요시 야마모토 트리오의 미스테리라는 앨범이고요. 재즈를 가장 빠르게 또 네. 받아들였고 많이 들었으면서 그리고 자국 내 재즈 뮤지션도 많이 키워낸 네. 예, 일본인데 이거 치요시 야마모토 트리오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 연도를 보니까 1974년. 예. 굉장히 옛날이죠, 사실. 그렇죠. 네. 근데 한창 이제 일본의 재즈 녹음 사운드가 절정에 있을 때죠. 네. 뭐 미국의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그때는 다 일본에 와서 작업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이 앨범 이제 녹음한 그분은 당시에 이제 일본의 루디 반겔더다. 뭐 이런 네, 엔지니어 평가가 분.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녹음 기술이 특별했던 그런 분이고요. 그 뒤에 보면은 그 녹음했던 당시에 뮤지션들의 위치 이런 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야, 네. 예, 베이스가 어디 있고 뭐 네. 피아노가 어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네.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귀로 듣고 이제 구현해야 되는 것을 네. 그림으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음악을 들어보면은 이 위치에 진짜 이게 있었구나. 있구나. 예, 그거를 좀 실감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곡들이 다 좋은데 특히 피아노 연주가 네. 정말 그 오래된 녹음이라 배경이 아주 깨끗하고 그런 녹음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피아노의 막 현장음처럼 그 에너지가 굉장히 또랑또랑하게 들리는. 예. 제가 사실 일본 재즈 뮤지션들을 잘 그렇게 알지는 못해서 네. 저는 이제 성함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자켓은 네. 엄청 익숙하거든요.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앨범이 또 유명한 거 중에 또 하나가 쓰리 블라인드 마이스라는 네. 일종의 이제 뭐 시리즈로 이렇게 네. 나왔었거든요. 그쪽에서 발매된 것 중에 하나예요. TBM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시리즈는 다들 음악도 좋지만 음향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그 재즈 잡지 있잖아요. 스윙 저널. 네. 발매되자마자 그 해에 올해 뭐 엔지니어링 최고의 엔지니어링상 그런 것도 받기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오리지널 발매된 이후에 뭐 SLCD로도 발매가 네. 되고 무슨 막 골드 CD로도 발매되고 오디오 파일들한테 익숙한 XR CD로 네. 발매되고 코나님이 가져오신 버전도 여기 보시면 슈퍼컷 아날로그 디스크라고 돼 있어서 고음질 파일 전용인가요? 아날로그 마스터로 만들었고 아. 그다음에 뭐 45rpm으로 만들어서 뭐 정보량도 상당히 네. 좋고 와, 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리이슈인데도 좀 리이슈도 좀 비싸요. 네,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네. 한번 45rpm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미스트에 마치 안개가 자욱하게 눈앞에 그려지는 듯한 네. 그런 정말 연주였고 음질이었어요. 특히나 네. 45rpm이 주는 감동은 네. 항상 자주 듣지만서도 늘 대단 감탄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다음으로 민지 씨가 이제 마지막, 예, 네. 마지막입니다. 예. 제가 귀여운 자켓이 앞에 있어서 다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실제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제 네. 음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핑크 팬더 이제 사운드 트랙 LP입니다. 제가 준비한 음반은 라이센스인데요. 라이센스인데도 충분히 테스트할 때 감동적인 운용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저는 프레싱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거든요. 일단 뭐 핑크 팬더는 보신 분은 없어도 대부분 익숙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자 TV 시리즈인데요. 네, 일단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 핑크 팬더의 사운드 트랙 작업을 모두 미국의 작곡가 헨리 맨시니가 했고 헨리 맨시니가 58년인가 아마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예. 별다른 히트곡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해요. 아, 네. 네. 그리고 정말 우연치 않게 이제 미장원 이발소에 갔는데 거기서 영화 감독을 한 분 만나게 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이 핑크 팬더의 감독인 거죠. 아, 그 후에 그 감독님이 작업한 게 뭐 티파니의 아침을 네 그런 작업들을 헨리 맨신이랑 같이 하면서 헨리가 굉장히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핑크 팬더로도 뭐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했지만 이 외에 뭐 그 티파니의 아침을의 네. 가장 대표적인 문리버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또 보컬곡으로 유명한 데이즈 앤 네, 네. 와인 앤 로지스나 그런 또 톰과 제리 주제곡도 아. 헨리 맨시니가 하셨고요. 제목만 들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단단단단단단단단 네 피터 건도 헨리 네. 맨시니가 작업을 하면서 아카데미, 뭐 골든 글로브, 네. 그래미는 뭐 20회 이상을 수상을 하고요. 미국에서 가장 힘 있는 20세기의 작곡가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제가 이 앨범을 고른 이유는요. 원래 처음에 그 핑크팬더 도입부에 하이햇과 콘트라베이스가 나오면서 그 깊고 어두운 밤에 다이아몬드를 훔치기 위해서 도둑의 발걸음을 표현한 따단 따단 아, 네, 그렇죠. 그 색스폰 멜로디 라인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저는 일부러 제임스 골웨이 플룻 리스트가 네. 연주한 버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고역 때문인데요. 아, 네. 코나님도 뭐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음은 사실 중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고역이라는 것을 테스트하고 싶을 때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재즈 앳 더 파운샵에서도 일부러 비브라폰 곡을 아. 꺼내 듣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고역을 테스트하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색스폰 멜로디 라인이 아니라 플룻 리스트가 연주한 곡을 이제 고르게 됐고요. LP의 매력이라고 하면 네. 턴테이블과 카트리지에 따라서 또 소리가 달라지는 게 매력이잖아요. 마치 그렇죠. 스피커에 앰프 매칭하듯이.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오늘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얼마나 그 플러스 찰랑찰랑하게 나올지가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저한테 익숙한 곡이 좋아서 그냥 이제 꺼내 들었던 건데 저도 네. 실제로 찾아보니까 예. 그 사운드 테스트로 굉장히 많이 헨리 네. 맨신이 곡을 차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헨리 맨신이나 뭐 라로시프린이나 네, 뭐 이런 맞아요. 분들, 이게 오디오 테스트 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코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가 화해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오늘 또 느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핑크팬터까지. 네, 도둑질을 하고 싶어지네요. 저는 항상 이 노래를 들으면 나쁜 짓이 하고 싶어져요. 예, 민지 씨가 아까 얘기했듯이 귀가 화해지는. 특히나 뭐 여기서 플루트 연주하는 제임스 골베이는 지금 뭐 최고의 플루리스트라고 할 수 있고 또 네. 베를린 필하모닉의 수석 연주자였고 네, 카라얀이 네. 또 사랑했던 연주자였기 때문에 그 특유의 낙천적인 또 사운드가 있거든요. 제임스 골베이 연주에.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고역과 잘 이루어지면서 더 귀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디오 파일들을 위한 레퍼런스 음악들 4곡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도 이제 오디오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사실 오디오 파일들을 위해서 만든 네. 약간 그런 오디오 파일용 음악들, 막 테스트 트랙들 이런 거를 네. 저는 뭐 평소에 많이 듣기는 하는데 사실 오디오 이전에 음악이 정말 가장 우선이죠. 중요하잖아요. 네. 감동은 일단은 음악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오디오가 아무리 오디오가 취미라고 하더라도 좋은 음악을 좀 찾아 들으면서 그 중에서 정말 이렇게 음향적으로도 좋은 네. 이런 것들 찾아 들으면 오디오를 하는 취미를 하는 어떤 그 의미가 더 커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주기적으로 네, 이런 늘상 곁에 있지만 막상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네. 그런 좋은 레코드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민지 씨와 함께하는 음악 여행 레퍼런스 오디오 파일들을 위한 레퍼런스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음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